음주운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이제 우리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는 행동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경찰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겪은 사례 중에는 이제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 우리 관분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장을 떠난 이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이 어디인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방문을 했는데, 이미 집에 귀가해서 그때 그 확인한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었다라는 거죠. 판례도 5시간 지난 이후에 경찰관들이 뭐 현장에 방문해서 단속에 성공한 사례가 있고 단속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주운전자 입장에서는 당장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본인한테 유리할 겁니다. 집에 못 들어오게 하면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판례에서도 그냥 경찰관이 상대방이 뭐 뚜렷한 명시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서 음주 측정 요구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는 이미 1시간 전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측정에 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경찰관 분들이 이제 현행범 체포를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음주 관련 측정을 하고 뭐 이렇게 증거를 수집했는데, 판례가 이제 뭐라고 한 관이 동의 없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 측정 요구 자체가 불법하고, 그 불법한 어떤 경찰관의 행동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은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죠. 그러면 일단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집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아주 세심하게 일단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집 안으로 그저 이제 뭐 마이크를 이용한다든지, 뭐 핸드폰으로 얘기하면 핸드폰을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운전자가 들을 수 있도록 그 뭐 마이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 경비실에 가가지고 경비실 스피커폰을 통해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한다라든지, 그러면 또 다른 집에 이게 이제 들릴 수 있으니까 그 음주운전자가 있는 집만을 대상으로 요구를 해서, 문제는 또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대답을 확인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그때 측정 요구에 이제 불응한다면 그건 이제 현행범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현행범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현행범 체포 차원에서는 영장 없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현행범 체포 이전에 집 안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명시적인 동의 없이 그런 다음에 음주 측정 요구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불법이 돼서 여러분 증거로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상대방에게 어떻게 요구를 할 거냐? 문을 잠그고 아예 어떤 아무 말도 경찰관에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경찰관이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뭐 스피커폰을 사용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다면 이 상대방이 경찰관의 요구를 알아들었는지 어쨌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그 경찰관 분들이 그저 상대방이 이제 0.2% 이상 만취 상태라고 만약에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인적사항이 확인돼서 음주운전이 2회 이상 뭐 그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볼 만한 뭐 그런 상황이거나 라고 한다면 이제 긴급 체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긴급 체포를 먼저 이제 결정을 하고, 그다음 긴급 체포 목적으로 이제 강제로 압수수색이 영장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안에 진입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음주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입법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음주운전자 입장에서 집 안에 들어간 다음에 문 잠그고 귀 막고
이불 덮고 스피커폰에도 안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대답하지 않고 술 깰 때까지 누워 자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 경찰관 입장에서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빨리 접근을 해서 체포하는 방법이 외에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죠, 이제 뭐 실제 충주에서 일어났고, 저는 수업 시간에 과거에 우리 은사님인 우리 저 차용석 과거 형사법 교수님께서 그 경찰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자리에서 이제 그저 차에다가 캔맥주를 가지고 다니다가 경찰관 앞에서 이제 차를 정지한 상태에서 벌컥벌컥 마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잠깐 내려서 편의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마시는 뭐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는데, 일반화돼서 일반인들도 이런 얘기들을 워낙 자기들끼리 술자리에서 많이 하다가 보니까, 실제 최근에 뭐 충주에서 뭐 어디에서 이제 경찰관 앞에서 뭐 목이 마르다고 해서 편의점에 쫓아가서 이제 맥주를 이제 벌컥벌컥 마신 사례가 있는데, 자, 일단은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음주 측정 바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한다라거나, 뭐 그 다음에 이제 그저 술을 마시려고 한다라면 이거는 일종의 증거인멸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체포의 수반에서는 강제력이 행사 가능하기 때문에 뭐 술을 마신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못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음주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편의점으로 이동하거나 이제 본인이 이제 차에 술을 가지고 다니다가 술을 마실 때 이 사람이 뭐 명확하게 술을 마셨다라는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술 냄새가 난다, 확실하게 경찰관 입장에서 술 냄새가 난다라든지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술을 마시기 전에 미리 그저 이제 단속하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해서 음주운전으로 먼저 현행범 체포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술 마시는 것을 이제 제지할 방법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편의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로 봐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어려운 것이 차 안에 뭐 술을 그저 소주 한 병 가지고 다니다가 갑자기 단속 요구를 할 때 목마르다면서 그 자리에서 뭐 벌컥벌컥 술을 마시면 굉장히 단속하기 곤란해지는데, 뭐 이런 경우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입을 헹구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저 이제 혈액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혈액 측정 요구를 거부한다면 바로 음주 측정 거부죄가 되니까 문제가 없죠. 굳이 음주운전을 확인하지 못해도 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 수준으로 처벌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0분 이내에만 그저 피를 뽑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면 그 전에 방금 마신 술은 혈액에서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증거로 삼아서 우리가 기소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저 이제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요즘 이제 그 전에 강의실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 지금 이제 일반인들에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아름아름 퍼져나가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곤란한 상황들이 일단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몇 가지 쭉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집안에 이미 운전자가 들어간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0.2% 이상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어서 긴급체포 대상인지를 결정을 하고, 긴급체포하겠다라는 처분에 입각해서 집안에 강제로 영장 없이 긴급체포 처분에 부수해서 압수수색하는 차원에서 들어가 주시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0.2% 이상인지 애매해서 긴급체포로 들어가기 어렵다면 집 바깥에서 전화, 스피커폰, 그 다음에 뭐 문을 두드리는 방법,
또는 마이크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반드시 반응을 확인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대답과 반응만 확인하면 집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음주 측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그러면 이제 현행범 체포 수반해서 집안에 강제로 진입을 해서 체포하고 추가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이 이제 집안에 들어와도 좋다라고 동의를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서 뭐 측정 요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들어오라고 동의한다면 이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우리 아까처럼 똑같이 경찰관 보는 앞에서 벌컥벌컥 술을 마시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 요구해서 술 마시고 20분이 지나기 전에 혈액 측정을 하게 되면 마신 술이 혈액에 흡수가 돼서 감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 봤는데 아마 이제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아마 입법을 통해서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음주 측정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보는 입법이 있어서 처벌 규정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법 개정을 통해서 경찰관이 단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술을 마시는 것은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문제들 있으면 여러분 뵙겠습니다.